항생제에 대안이 있을까? 내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수백년째 기능하는 항생제를 식물 같은 곰팡이 식물이 아니라 만들어낸다. 식물이 꺾이거나 그 자리에 항생제 성분이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주변의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몰려와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감기 초기 요도용 혹은 구강 인후염이라면 약국에서 파는 농축된 식물이 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무, 겨자, 셀비어, 카모마일, 추초기에 있다. 권력다툼. 우리는 위험한 박테리아에 맞서서 항생제로 무장한다. 박테리아는 더 강한 내성으로 재무장한다. 그러면은 제약회사 연구들은 더 강한 항생제를 개발해서 사람들이 재무장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항생제를 먹는 순간 우리도 거래에 동참한다. 우리는 나쁜 박테리아를 몰아낼 희망으로 좋은 박테리아를 희생시킨다. 가벼운 감기라면 이것은 확실히 손해보는 거래지만 심각한 질병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는 매일 수백만이 넘는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몸속으로 들인다. 박테리아는 주로 날 음식이 있지만 어떤 박테리아는 가열에도 살아남는다. 우리는 생각 없이 손가락에 입을 넣고 입에 사는 박테리아를 삼키고 키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몸 받아들인다. 이 중에 일부는 강한 위산과 공격적인 소화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대장에 안착한다. 이 박테리아의 대부분은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추측컨대 그들은 무해하거나 우리에게 아직 발견해내지 못한 어떤 좋은 일을 할 것이다. 추측컨대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3으로 넘어가서 3까지 있으니까 매력적인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그러면 유익한 박테리아는 생존에 큰 몫을 하고 항상 우리 몸 주변에 있다. 우리 자손들은 비록 이 사실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바르게 행동했다. 그들은 좋은 박테리아에게 음식을 맡김으로써 나쁜 부패 박테리아로부터 음식을 보호했다. 전통 음식들이 이렇게 독일 같은데 많이 연구가 되어졌죠. 유산균, 우유, 요구르트, 거의 발효 음식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유를 밖에 넣어뒀고 박테리아들이 우유통에 소액해서 혹은 또 우유를 짤 때 공기에 들어가서 우유가 응고되고 새로운 음식이 탄생했다. 어떤 우유에 우연히 특별히 마시는 요구르트 균이 들어가면 그 요구르트를 한 숟가락 떠서 다른 우유에 넣었고 그렇게 해서 마시는 요구르트 균이 더 많은 요구르트를 생산하게 됐다. 선별된 종만 작업하는 오늘날의 요구르트와는 달리 옛날에는 여러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큰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했다. 박테리아가 풍부했던 전통 음식들 중에서 많은 것에 오늘날의 박테리아 대신에 식초가 들어있다. 일례로 오이 피클이 그렇다. 박테리아로 발효되는 것도 있지만 발효된 후에 다시 고온에서 설리온 처리된다. 마트에서 파는 사우크라우트도 마찬가지다. 박테리아가 살아있는 사우크라우트 유기농 식료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과학자들은 좋은 박테리아의 중요성을 알았다. 당시 러시아의 생물학자 일리아 메치네코프가 요구르트에는 대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리아 산악지대 농부들이 먹었던 박테리아와 정확히 똑같은 종류가 아니다. 스타반 그리고로프가 발견한 박테리아는 오늘날 정확히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 SPP 불가리코스로 표시한다. 이 박테리아는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죽고 그렇게 일부만 살아서 대장에 도착한다. 수가 적더라도 면역 체계에 미치는 효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프로바이오틱스 요구르트에는 아기설사 연고에 착안된 박테리아가 들어있다. 박테리아들은 살아서 대장에 도착한다. 소화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박테리아는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혹은 앞에서 언급한 락토바실러스 카시히토라 등이다. 이런 살아있는 박테리아들은 당연히 대장 뒷부분에서 많은 일을 한다. 게다가 건강에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가 넉넉히 장에 도달하는지 100% 확실하지는 않다. 냉장
유통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위산이 유난히 강하거나 소화 과정이 느린 사람이라면 이런 박테리아는 장에 도달하기 전에 폭삭 늙어버릴 것이다. 당연히 이것은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돈을 얼마 더 내고 특별히 구입한 보람도 없이 일반 요구르트와 똑같아진 세빈이 그리 아쉬울 뿐이다. 이런 박테리아는 특히 설사에 좋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증상이 설사다. 장염이나 항생제 복용으로 인한 설사라면 약국에서 구입한 다양한 박테리아로 설사를 가려칠 수 있는데 평균 하루 정도면 끝나게 해준다. 게다가 다른 지사제와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특히 좋다. 궤양 대장염이나 가민성 장증후군 같은 장질환의 경우에도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설사, 가령 변비나 배에 가스가 찰 때 효과를 시험해보려고 약사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면 약사는 기대하는 효과를 100% 보장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해주지 못한다. 약학은 언제나 실험 뒤에 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박테리아를 찾을 때까지 직접 이것저것 시험해봐야 한다. 복용한 박테리아 이름을 적어두고 4주 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다른 박테리아로 바꿔서 다시 44주를 관찰한다. 락토바실러스는 일반적으로 성인의 대장에 거의 없기 때문에 비피도박테리아가 대장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건강 박테리아다. 이건 못지않게 잘 연구된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가 딱 하나 더 있다. 현재 프로바이오틱스 이용에는 한 가지 한계가 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일일이 선별한 박테리아를 먹는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먹지 않으면 그 박테리아는 대부분 금세 장에서 사라진다. 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장마다 돕거나 적대시 하는 박테리아 세력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 입을 통해 새로 들어온 박테리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정착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현재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을 위해서 잠깐의 요양치료 정도로 이용된다.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끊으면 다시 원래부터 있던 장 박테리아들이 일을 맡아서 한다. 약국 마트에서 진열된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일본의 유산균 동료들이 혼합된다. 이런 제품들은 실제로 효과가 더 좋다. 그런 방식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박테리아를 장에 정착시킬 수 있으라는 생각은 비록 멋지긴 하지만 좋게 표현해서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더기의 팀 믹스 전략을 추진했을 때 그 결과는 매우 인상 깊다. 지금까지 치료가 불가능했던 정증 클로스트리움 DP 설사 대변 이식을 통해서 치료할 가능성은 약 90%에 달한다.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가진 약은 흔치가 않다. 높은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대변 이식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잠재된 이후효과까지 같이 옮겨질 위험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몇몇 기업들이 무해함을 보장하는 박테리아 이식을 연구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한마디로 특정 음식물을 하는 것이다. 음식물 박테리아를 지원한다. 바로 여기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투입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친절한 박테리아만 먹을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도 이런 구별이 있다면 카페테리아 식당은 진실이 공개되는 장소일 텐데 예컨대 설탕은 충치 박테리아도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아니다. 나쁜 박테리아에 대한 프리바이오틱스를 전혀 혹은 거의 먹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쁜 것을 생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박테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가장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음식을 하나씩은 갖고 있다. 할머니가 냉장고에 항상 감자 샐러드 있고 아빠는 오렌지를 넣은 엔다이브 또 샐러드를 자주 만들고 동생은 부드러운 생크림 또 아스파라거스 우엉을 즐긴다 등등으로 정신없이 끼는 방귀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가스가 많이 차면 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끔씩 살짝 끼는 방귀는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장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미생물이 산다. 지구에 우리의 배기가스를 허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 미생물의 배기가스를 친절하게 허용해야 한다. 방귀 소리가 웃길 수는 있다. 그러나 모두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아니다.
비피도박테리아 혹은 락토바실러스는 결코 불쾌한 냄새를 퍼뜨리지 않는다. 방귀를 끼지 않으면 장박테리아를 금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미생물들의 집주인으로서는 결코 좋은 행동이들이 아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대체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만큼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견고하게 일치를 타진 몇몇 분야가 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좋은 박테리아를 지원해서 장에 독이 생기는 걸 막아준다. 특히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장에서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독성물질을 제대로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박테리아 독은 피로감과 격리를 넘어서 혼수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야기한다.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종종 고농축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또 사라지게 되어진다. 이런 거죠. 그 이후 갈락토 올리고당에 관심이 높아졌고 바야흐로 또 다른 효과가 증명되었다. 갈락토 올리고당은 장세포에 정박하는데 병원체들이 주로 정박하는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차지한다. 그러므로서 작은 방패에 고시를 한다. 자리를 빼앗긴 나쁜 박테리아는 장세포에 매달릴 수 없고 매달린다 해도 기껏해야 갈락토 올리고당을 잡고 있다가 곧 미끄러진다. 이 발견을 계기로 갈락토 올리고당을 이용한 예행설사 예방연구가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위널리는 갈락토 올리고당만큼 장세포에 단단히 정박하지 않는다. 위널리 예행설사를 예방하는 데는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없다. 그러나 위널리를 복용한 피험자들은 확실히 속이 편해졌다고 한다. 가짜 위널리를 복용한 플라시보 피험자들에게서는 속 편안함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위널리를 다양한 길이로 생각할 수 있다. 길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박테리아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가 있다. 짧은 위널리는 대장 초입의 박테리아들이 먹고 이런 것들이 뼈에 좋은 효과를 보려면 프리바이오틱스만 먹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둘째, 다른 기관에 문제가 있으면 프리바이오틱스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 갱년기 여성들은 골다공증을 앓는다. 나발간이 정년의 위기를 맞기 때문이다. 나발간은 호르몬 생산을 그만두고 채식제의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법을 점차 배워야 한다. 뼈의 호르몬이 부족하면 지 아무리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라도 골다공증을 더는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싸잡아 엿잡아봐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음식만큼 장박테리아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이미 우리의 장에 정착한 좋은 박테리아를 지원하는 하루라도 감자 샐러드를 먹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우리 할머니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중독자는 수혜자가 누군지 모른 채 좋은 일을 하는 기부 천사다. 게다가 우리 할머니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은 양파 수프다. 예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병이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환한 미소와 함께 양파 수프를 가져왔고 잠시 피아노를 쳐주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이 박테리아 도움을 받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현미경으로 보는 박테리아는 어두운 배경에 하얀 점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얀 점에 불과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고유한 장박테리아를 갖는다. 어떤 박테리아는 얌전하게 점막에 머물고 면역체계를 훈련시키고 장 육모에 향유를 바르고 우리가 버린 찌꺼기를 먹어치우고 우리를 위해서 비타민을 생산한다. 어떤 박테리아는 장세포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가끔씩 공격을 하고 독을 만들어낸다. 내도 심장도 아니고 왜 하필 장이냐고? 100점짜리 총 2kg 분량의 미생물들 보금자리 면역세포의 80%를 컨트롤하는 것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비너스의 이심조정의 호르몬을 생산하여 내 다음으로 신경체계에 발달하는 기관이 바로 장이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이 알레르기, 과체중, 온 마음의 병에 뒤달할 만큼 장은 고도로 복잡 미묘한 기관이다. 독일 전문의학자 기올리아 앤더슨은 최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장 세계를 유쾌하고 친절하게 안내한다. 다행히도 장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건강으로 보답하는 충직한 일꾼. 생활 속에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조언과 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아르호트의 혁명에 동참해 보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되었네요.